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스텀 린트 적용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발하다가 호기심으로 린트를 좀 파고들었었는데 마침 드로이드 나이츠에서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는 게 보여서 등록을 해봤었는데요.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드로이드 나이츠가 연기가 되다가 마침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현재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굵직하게 작업했던 것들 소개해드리면 플러스 친구 쪽이나 문자 모아보기 통뮤직 등을 개발했었고, 그리고 혹시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톡에 등록해둔 생일이 되면 친구 탭 상단에서 생일 축하해주는 화면이 뜨거든요. 이것도 제가 작업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모티콘으로 답장하는 기능도 넣었고, 그 외에 기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린트에 대한 발표니까 린트가 뭔지부터 보고 갈게요. 근데 린트 다들 써보셨나요? 린트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마 다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린트는 일단 스태틱 어널라이저, 정적 분석기죠. 앱을 실행시켜보지 않고 코드만 분석해서 저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반대말로는 다이나믹 어널라이저, 동적 분석이면 뭐 프로파일러처럼 런타임에서 분석하는 거겠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커미터가 늘어날수록 프로젝트의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안 써보셨으면 한번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린트 리포트를 보면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했었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이미지 리소스 덴시티 폴더를 잘못 넣었다거나 번역 리소스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체크해 주기 때문에 린트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겠다 싶은 것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은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에 커미터도 여러 팀들에 걸쳐서 많기 때문에 저희는 CI를 이용해서 매일 린트를 돌리고 리포트를 톡방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린트를 쓰는 방법에 대한 건 아니고요. 만들어 보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코틀린이 아마 2017년도에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죠. 저희 팀에서도 코틀린 스터디도 하고 기존 코드를 컨버팅을 할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린트 에러 수정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린트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동작하는데 이제 코드 베이스가 자바랑 코틀린 두 가지가 되는데 린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설마 자바용 하나, 코틀린용 하나 이렇게 두 번씩 작업하진 않겠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린트 코드도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구현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린트 디텍터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코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UAST라고 Universal Abstract Syntax Tree의 약자인데요. 역시 구글 형님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거는 JetBrain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긴 했었는데요. 혹시 대학교 때 뭐 컴파일러 수업 들어보셨으면 뭐 렉스 약이나 플렉스 바이슨 가지고 컴파일러 만드는 숙제도 했었는데요. 그거 해보셨으면 좀 친밀할 것 같은데 이때 컴파일러가 코드의 신텍스를 파악할 때 abstract syntax tree를 이용하는데요. 린트도 마찬가지로 신텍스 트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분석합니다. UAST는 그 중에서도 유니버셜하게 자바와 코틀린 코드를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abstract syntax tree입니다. 여기 거의 비슷한 코드지만 코틀린 코드랑 자바 코드가 있는데요. UAST로 변환하면 똑같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 클래스가 공통으로 있고 함수 선언은 문법이 살짝 다르지만 똑같은 U 메소드로 표현이 되고요. 똑같이 메소드 블락 익스프레션이 있고 변수 선언도 두 개가 문법이 살짝 다르지만 똑같은 익스프레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린트 체크도 구글 개발자들이 만든 거고 코드도 오픈 소스로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참고할 자료가 썩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되게 재밌었어요, 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개발이랑은 완전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뭔가 CS 지식을 써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린트 개발하면서는 뭔가 야생의 느낌? 뭔가 날 것 그대로의 느낌,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느낌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이 문구는 톨 놀비라고 2017년 코틀린 컨퍼런스에서 린트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서 들고 왔는데요. 린트가 비공식 API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린트 API 코드 보시면 다 베타 어노테이션 붙어 있고 주석으로 인터페이스가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간단한 거 만들어서 당장 써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뭘 만들어 보면 뭔가 실용성 있을까가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라이브러리 제공자의 입장이면 할 거리가 많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는 대부분 앱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까부터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많이 쓰이면서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를 해야 ROI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이런 코드입니다. 코드는 좀 각색을 했고요. 간단하게 어떤 화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파라미터를 실어서 로그를 남기고 싶다라는 코드인데요. 아랫줄을 보시면 로그 호출을 안 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로그가 안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로깅하는 거고 UI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가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거 빼먹었다고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앱 동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QA에서도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코드가 나가면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기획자분이 오셔서 이거 로그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자주 했었고 그래서 이걸 목표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코드는 대강 이런 식입니다. 스크린들을 이넘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당 스크린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로그하고 싶으면 여기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스크린에 대한 특정 이벤트에 대한 빌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빌더 패턴으로 파라미터를 넣고 싶은 만큼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그를 호출하면 로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참고해서 만들어 보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토스트 디텍터예요. toast.make 텍스트 해놓고 show를 호출 안 하면 이렇게 ID에서 바로 알려주죠. 이것도 린트가 알려주는 건데요. 린트 클라이언트 API가 HTML 리포트 제너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IDE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비슷해 보이고 코드도 다 아래 링크 가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스트 디텍터를 무작정 따라해 봤습니다. 우선 이슈 레지스트리를 구현해서 이슈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요. 린트한테 내가 만든 디텍터 목록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슈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슈에 대한 설명과 구현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 감지된 내용들에 대한 린트 리포트가 생성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랑 브리프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것들은 린트 보고서에서 오버뷰에 표시된 내용들이고요. 익스플레네이션에는 상세 내용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기에 관련 정보에 대한 링크 같은 것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심각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토스트 디텍터랑 똑같이 코렉트니스로 해줬고 프라이오리티랑 시비어리티는
뭔가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커스텀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디텍터에 구현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클래스고, 스코프에는 자바 파일 스코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옛날에 지어져서 그런 거고요. 코틀린 코드도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터가 어떤 건지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린트는 되게 야생이라 여기도 베타 오노테이션 붙어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수석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린트에서 실제 코드 검사는 이 디텍터로 구현되는데요. 이 디텍터가 코드 분석을 위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호출된다고 합니다. 매니페스트, 리소스, 자바 소스, 자바 클래시스, 그래들 이런 순서로 호출된다고 하고, 일단 저는 소스 코드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디텍터를 만들 때는 순서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텍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내 디텍터가 어떤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구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만 보면 되니까 소스 코드 스캐너를 구현하면 됩니다. 토스 디텍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디텍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맞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되고, 혹은 복수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디텍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벤트 로그 디텍터라고 이름을 붙였고, 앞에서 말한 이 디텍터를 상속해주고 소스 코드 스캐너를 구현해줍니다. 저는 소스 코드만 보면 되니까요. 소스 코드 스캐너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는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get applicable method names로 내가 관심 있는 메소드 이름이 뭔지를 등록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린트가 실행되면 어떤 비지터가 소스 코드를 돌면서 여기 등록된 이름의 메소드를 만나면 제 디텍터의 비집 메소드 콜을 호출해 줄 겁니다. 디텍터마다 다 따로 전체 코드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텍터가 관심 있는 코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서 그걸 시작점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관심 있는 코드가 이런 코드잖아요. 토스트의 경우에는 쇼를 빼먹은 케이스를 찾으려면 어쨌든 그 전에 make 텍스트 호출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쇼가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make 텍스트를 applicable method names로 제공해서 시작점으로 삼고요. 제 이벤트 로그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 호출될 때 빌더가 생성되고, 그 이후에 파라미터가 있건 없건 거쳐서 이제 로그 호출이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벤트 메소드를 applicable method names에 등록을 해주면 이제 이벤트 메소드 호출이 있는 지점을 비집 메소드 콜에서 콜백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get applicable method names에서는 그냥 메소드 이름을 스트링으로만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이름만 같으면 다 호출해 줍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이벤트 로그 클래스의 메소드가 아니라 이름만 같은 다른 메소드도 다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비집 메소드 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메소드 호출이 실제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 로그 클래스의 함수가 맞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했으면 이제 여기서 받은 ucall expression 콜 노드가 실제 내가 관심 있는 노드 이 위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뒤에 로그 호출이 있었나 없었나를 탐색해 나가면 되는 건데요. 근데 비집 메소드 콜의 인자들을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고 ucall expression이라는 콜 노드가 있고 psi 메소드라는 또 메소드가 있는데요. 콜 익스프레션은 앞에 u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UAST 노드고요. 아래에서 이제 이 메소드 호출이 실제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인지를 확인할 때는
PSI 메소드에서 받은 메소드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벨루에이트 하고 있죠. 그래서 콜 익스프레션이나 메소드나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PSI는 프로그램 스트럭처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요. 인텔리제이에서 소스 코드 파싱할 때 쓰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UAST는 너무 추상적인 정보만 있어서, 그러니까 PSI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라거나 뭐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라거나 아니면 이게 랭귀지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알아야 할 때, 그럴 때는 PSI를 이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린트에서 분석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UAST랑 PSI를 둘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할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제 코드랑 그에 맞는 신텍스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 트리로 나타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좀 간략하게 그려봤고요. 원래 여기 아래로도 더 펼쳐져야 되는데 생략했고요.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이라고 적은 것도 실제로는 퀄리파이드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인데 줄여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로그 점 스크린 점 이벤트 점 로그가 호출되면 이게 앞에서부터 이벨루에이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벤트 로그 점 스크린이 트리 말단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벤트가 불리기 때문에 여기 콜 익스프레션 이벤트가 생길 거고, 이게 합쳐진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로그 호출이 붙기 때문에 또 최상위의 레퍼런스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방금 비진 메소드 콜에서 이벤트 콜 익스프레션을 받았죠. 그게 바로 여기니까 이거 이후에 로그 호출이 됐는지를 판단하려면 페어런트로 가서 또 페어런트로 간 다음에 거기 자식에 로그라는 콜 익스프레션이 있는지를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위에 있는 코드처럼 간단한 케이스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빌더 패턴이었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n개 붙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트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위로 쭉쭉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를 루프를 돌면서 끝까지 찾아 올라간 다음에 로그를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여기 코드처럼 이제 이벤트를 호출해서 생긴 빌더를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로그를 호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전 예제에서는 익스프레션이 한 개였는데 지금은 코드가 여러 줄이 되었잖아요. 이때도 시작점은 이벤트 호출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로그가 호출됐는지를 찾아가려면 여러 줄을 쫓아가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이때는 신텍스 트리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코드가 펑션 블락 안에 있기 때문에 블락 익스프레션이 최상위의 부모 노드가 있고, 이제 각각의 익스프레션 라인들이 자식 노드가 될 거예요. 첫 줄에서 변수 선언했으니까 첫 번째 자식으로 디클러레이션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 이제 이벤트 콜 익스프레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진 메소드 콜에서 콜백을 받는 시작점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방금 전처럼 레퍼런스 익스프레션 부모들을 찾아 올라가도 로그 호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줄에 로그 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로그 호출을 찾아가려면 결국 페어런트를 거쳐서 블락 익스프레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자식 노드들 다른 익스프레션들 다 찾아봐서 결국 마지막 라인까지 가서 그 할당된 변수에서 로그 콜이 일어난 익스프레션을 찾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경우만 해도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get 이벤트 빌더를 보시면 이벤트 로고.점 빌더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얘가 만들어준 걸 받아서 이렇게 쓰겠죠. 뭐 파람을 더 추가한 다음에 로그를 호출해주는 식으로 쓸 텐데요. 같은 화면에서 뭐 로그할 게 많다거나 하면 이런 헬퍼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흔한 유즈 케이스잖아요. 근데 여기 get 이벤트 빌더 함수를 보시면 여기에 이벤트 호출이 있었으니까 제 디텍터에 비즈 메소드 콜에서 여기서 호출돼서 여기가 시작점일 텐데 이제 페어런트 찾아가서 여기 있는 블락 내에 익스프레션들을 다 찾아봤는데 로그 호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러로 잡아버리겠죠.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러로 잡아버리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이벤트 콜 익스프레션이 리턴된 경우에는 에러로 잡지 않도록 예외 처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방금 전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특정한 파라미터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을 때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빌더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로그도 대신 호출해주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하이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벤트 호출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디텍터의 시작점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시작점에서 바로 함수 아규먼트로 들어가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 이제 블락 익스프레션을 다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로그 호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애매해지죠. 여기서도 로그 호출은 찾지 못했지만 이게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뭔가 간단한 예제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메소드 콜 이후의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상황이 되게 많아지는데 일단 토스 디텍터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이벤트 콜 노드를 얻었고 그 콜 노드에서 그 주변 신텍스 트리를 탐색해서 뒤에 로그 호출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콜 노드에서 페어런트를 찾습니다. 페어런트 중에 메소드거나 블락이거나 람다인 페어런트를 찾는 건데요. 앞선 예제에서 뭐 변수에 담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블락을 다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블락인 페어런트를 찾고요. 그 찾은 페어런트에서 이제 로그 파인더라는 거를 돌리게 됩니다. 그 로그 파인더는 일단 UAST 비지터를 상속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콜이 담긴 블락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 비지터를 돌렸으니까 그 블락의 자식 노드들을 다 방문하는 거겠죠. 여기 비짓 콜 익스프레션이랑 비짓 리턴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이제 뭐 트리 탐색하면서 콜 만났을 때랑 리턴 만났을 때 콜백을 받겠죠. 이제 앞에서 많은 고려해야 될 케이스들을 살펴봤었는데요. 토스 디텍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요. 여기서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비짓 콜 익스프레션부터 보면요. 여기에 타겟이 저희 이벤트 호출했던 그 콜 익스프레션이고요. 여기 마지막 if문 보시면 지금 비짓한 콜 익스프레션의 이름이 로그일 때를 보는데 그 앞에 보면 뭐 콜 리시버가 타겟이냐 아니면 이미 지나갔냐 이거를 보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벤트 호출하고 바로 로그가 불린 경우일 거고 아니면 뭐 파라미터를 호출을 거쳤거나 앞에서 본 예처럼 이벤트 호출이랑 로그 호출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을 지나간 다음에
뭔가 로그 호출이 있었으면 파운드를 세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투두 주석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리턴 익스프레션 비슷하는 거는 예제에서 봤던 만들어서 리턴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에러로 잡지 않는다는 걸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타겟이 이제 여기서 만난 리턴 익스프레션의 자식이면 이제 이벤트 호출된 게 리턴된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found를 true로 세팅해서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비지터 돌려본 결과 로그 호출을 못 찾았으면 컨텍스트에서 리포트 함수를 호출해서 제보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호출해주면 린트 리포트에 기록도 되고 IDE에서도 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구현은 완료되었고요.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시켜서 린트를 돌려보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린트 모듈은 일단 별도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만들었고요. 여기 매니페스트에서 이슈 레지스트리를 노출해 줘야 되고, 실제 린트가 실행될 M 모듈에서는 디펜던시에다가 린트 첵스라는 걸로 디펜던시 추가해 주면 이제 린트 태스크 실행 시에 제 디텍터가 포함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린트 돌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에러를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실제 카카오톡 프로젝트에도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토스트 디텍터는 구현을 심플하게 했다고 했는데 구현이 너무 심플합니다. 아까 예제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봤었는데 토스트 디텍터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 가가 간지를 체크를 못합니다. 콜 노드의 이름만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함수에 대한 호출인지도 체크하지 않고 위에 코드를 보시면 지금은 두 줄 다 show를 호출을 안 했기 때문에 린트가 두 개가 잡히죠. 근데 아래를 보시면 밑에 거만 show를 했는데 두 개 다 해결이 되어서 린트 이제 에러가 안 잡힙니다. 아까 그 의미심장한 투두 주석이 있었죠. 여기서 뭐 제대로 된 오브젝트에 플로우 어널라이즈를 해서 제대로 된 오브젝트에 show를 호출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가 간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스 디텍터에서 시작점은 make 텍스트잖아요. 여기 첫 번째 줄에 make 텍스트가 시작점이 될 거고 두 줄 다 같은 펑션 블락 안에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 블락에서 비지터를 돌리면 거기서 시작해서 비지터를 돌다가 얘를 만났으니까 씬이 true가 될 거고 얘를 만났는데 내게 아닌데도 show가 있었네 하고 그냥 찾았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만 show를 호출했는데 첫 번째 줄도 에러가 안 잡히게 되는 거죠. 이번 코드는 좀 더 심합니다. 이게 토스트에다가 show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show인 함수를 뒤에다 호출해 줬는데요. 이게 비지터에서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 show는 그냥 다른 함수인데도 린트는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해요. 토스트 디텍터가 실제로 그냥 이 상태로 릴리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쳐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나 린트가 야생이고요. 완전 프로드예요. 근데 뭐 토스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던 거에는 이걸로는 전혀 불충분했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럴듯한 예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이건데요. 클린업 디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린트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해제해주고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줬을 때 경고해주는 디텍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려는 것과 동일한 패턴인데 이건 호출 안 해주면 리소스가 해제가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요도가 토스트보다는 훨씬 높겠죠. 막 1000줄이 넘어가고 되게 다양한 클래스들을 다 다루는 디텍터라서 제법 복잡한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클린업 디텍터에서 토스트랑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데이터 플로우 애널라이저라는 걸 쓰는 거였는데요. 아까 토스트의 투두 주석에서 플로우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걸 해주는 겁니다. 얘도 토스트에서 썼던 UAST 비지터를 상속하고 있는데요. 추적할 인스턴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비지터가 돌아가고 내가 입력한 인스턴스와 관련된 것들만 콜백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그냥 UAST 비지터는 모든 걸 다 받았었는데 얘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호출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인스턴스가 어떤 변수에 할당되면 그 변수도 추적 대상에 넣어서 추적하고요. 이게 뭐 각종 코틀린 스코핑 함수들이랑 엮이거나 빌더 패턴처럼 셀프 리턴 하는 경우도 내부에서 다 추적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것들만 콜백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인스턴스에서 메소드 호출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인스턴스가 리턴되거나 다른 변수에 할당되거나 다른 함수 호출의 인자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편리하게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이제 아까 토스 디텍터에서는 처리 못하던 케이스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도 되게 간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호출은 이제 내가 인풋으로 넣은 이벤트 콜에 연관된 것들만 콜백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보고 체크해도 아까처럼 이름만 같은 메소드에 대한 게 같이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로그가 호출된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고 리턴된 경우 그리고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어간 경우는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케이스들은 로그 호출이 안 됐다는 걸로 보고 에러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겠지 하고 다시 돌려봤는데 90개가 나왔어요. 뭔가 또 이상하죠. 이 로그 하는 거를 한 1000단위로 되게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게 가끔 하는 실수지 이렇게 많이 잡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린트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잘못 쓴 게 아닌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펄스 퍼지티브라고 하죠. 실제 가끔씩 구글 린트 중에도 오인식하는 케이스들이 간간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기는 하네요. 그래도 펄스 포지티브가 펄스 네거티브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펄스 네거티브면 코드에 문제가 있는데 디텍터가 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디텍터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기도 어려울 텐데 펄스 포지티브 케이스는 리포트의 코드 라인이랑 그게 다 나오니까 이제 그 케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아까 UAST 쓰면 자바, 코틀린 둘 다 된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역시나 인총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코드들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코드 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온갖 케이스들이 다 나왔었고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코틀린에서 if나 when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if 블락이나 when 블락에서 결과에다가 바로 함수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는 이런 게 없었죠. 실제로는 로그 호출을 해줬는데 데이터 플로우 애널라이저가 이 경우에 시작점이 if나 when 블락 안에 이 이벤트 호출이고
폴은 블락 자체에 붙어 있는데 이 경우에 플로우를 추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에러로 잡혔고요. 그 외에도 익스텐션 펑션 쓴 거랑 뭐 이런 거 자바에만 있는 거죠. 이거 이름을 까먹어서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도 난감했었는데 사망연산자나 뭐 터널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것들도 죄다 잘못 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잘못 감지된 펄스 포지티브 케이스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인데요. 삽질할 때 쓸만한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PSI 뷰어인데요.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으로 있는 거고요. 설치해보면 저렇게 현재 에디터에 열린 코드의 PSI 트리 구조를 다 보여줍니다. UAST보다 훨씬 더 세세한 노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점이 어디 찍혔고 블락이 있으면 괄호가 어떻게 열리고 닫혔는지까지 다 포함되는데 UAST에서는 저것까지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UAST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으면 as recursive log string으로 호출해주면 이제 아래와 같이 트리 구조를 프린트 해줍니다. 이게 PSI보다는 훨씬 추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소개해드릴 마지막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인 유닛 테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평소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꼼꼼히 작성하면서 일하는 편은 아닌데요. 린트 디텍터를 만들 때는 테스트 케이스 없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린트가 실행되려면 일단 인풋으로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뭐 M 모듈에다가 테스트하려는 코드를 넣고 린트 태스크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고려해야 할 케이스들도 되게 많고 예외 케이스도 있고 펄스 포지티브 케이스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다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펄스 포지티브 잡으려고 뭔가 디텍터의 구현을 바꿨는데 이게 과연 기존에 잘 잡던 케이스에 영향을 안 줄지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린트 만들 때는 유닛 테스트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트가 유닛 테스트 지원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텍스트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넣어서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내가 테스트할 이슈 등록해주고 런하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돌릴 때 디텍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디버깅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그 찾는 데 도움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코드 넣을 때도 일단 문법은 맞춰서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에 임포트 하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디텍터에서 이벤트 콜이 실제 이벤트 로그에 대한 호출인지 확인할 때 통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로그 클래스에 대한 구현도 테스트 파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스톱을 만들어 놓고 같이 넣어주고 있죠. 이거는 그냥 린트가 코드 파싱하고 뭐 디텍터가 분석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코틀린 if일 때 펄스 포지티브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파일로 코틀린 if일 때 잘못 인식되었던 케이스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이제 로그 호출이 있었으니까 expect clean으로 에러가 감지되면 안 된다라고 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코틀린 if인데 로그가 호출이 없는 케이스도 테스트 케이스 따로 만들어서 둘 다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면 당연히 실패할 거고, 이제 디텍터 디버깅 하면서 트리가 어떻게 나오고 if에 붙은 로그 콜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붙는지 체크하면서 디텍터를 수정해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좀 헤맸었는데요. 뭐 데이터 플로우 어널라이저 내부 구현을 건드리기는 좀 복잡해져서
어, 이벤트 호출이 있던 시작점에서 페어런트 중에 얘가 있을 거잖아요. if 블락이 걔의 인스턴스를 데이터 플로우 어널라이저가 추적할 초기 인스턴스에다가 추가해서 넣어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린트 개발은 결국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펄스 포지티브 발견하면 해당 케이스를 테스트 케이스로 넣고 디텍터 구현을 수정해서 올 패스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펄스 포지티브 발견된 거 다 걸러내고 나니까 3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제가 2개는 제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로그를 지웠던 거였고, 근데 진짜로 발견한 거는 딱 하나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커밋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이렇게나 잘 관리되고 있고요. 이런 로그 콜이 1000단위로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실수가 가끔 있어 왔기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테스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릴리즈 전에 로그 검수하는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었고 인력을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린트로 만들면 최소한 로그를 호출 안 한 케이스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매일 아침 CI 서버가 린트 돌려보고 나서 보고서를 톡방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린트 리포트까지 갈 필요도 없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코드 적자마자 바로 빨간 줄 그어지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애초에 실수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린트 리포트 할 때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비진 메소드 콜에서 받은 원본 콜을 안 쓰고 find에서 약간 수정한 콜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래 예제를 보시면 위랑 아래랑 빨간 줄 그어지는 게 다르죠. 위의 경우에는 비진 메소드 콜에서 받은 콜 노드를 그대로 쓴 거라서 이벤트까지만 줄이 그어지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빌더 패턴으로 리턴 셀프한 경우를 따라가서 파람 콜까지 밑줄이 그어지는데요. 이게 그냥 보기 좋아지라고만 한 건 아니고요.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리려는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제 에러 리포트 할 때 린트 픽스라고 픽스를 같이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케이션을 조정해야 됐고요. 내용 보시면 replace and with .log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부분에 로그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파라미터 콜드를 못 따라갔으면 이게 중간에서 변환이 됐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는 순간 바로 빨간 줄 그어지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로그 호출이 붙습니다. 이 순간이 린트 만들면서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멋지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발표 자료 만들다가 알게 된 건데요. 그래들 버전 올리면서 린트 버전도 26.5에서 27.0으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 플로우 어널라이저가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 if랑 when을 별도 예외 처리 안 해줘도 잘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처리 빼줘도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고요. 터널 if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던 게 2020년 1월경이었는데 뭐 그 사이에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스텀 린트를 만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린트 체크 이외에 내 프로젝트에 맞는 자동화된 실수 체크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사실 소개해드린 케이스는 저는 처음에 간단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사실 되게 복잡한 케이스였고, AOSP 가서 보시면 뭐 어노테이션을 이용한다거나 되게 간단하게 구현되는 디텍터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 프로젝트에 맞는 구현들을 찾아서 도움이 되는 거를 쉽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톨 롤비라는 분의 코틀린 컨퍼런스 내용이 되게 좋고요. 린트 디벨로퍼 그룹이 있는데 여기다가 린트 개발하면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면
마찬가지로 톨돌비라는 분이 대부분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AOSP에 뭐 코드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관련 코드는 여기 제 깃허브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황인성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카카오 크루가 되어서 국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함께 만들어 보실 분은 여기 careers.kakao.com에서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